네, 오늘 함께 인공지능 여덟 번째 오디오 음성 처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오디오라는 그런 데이터 거기에서 오디오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음성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음성 인식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우리가 오디오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이제 음성 인식 그리고 음성 인식을 위한 어떤 방법들, 기법들,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들과 그리고 그거를 통한 그 다양한 응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디오 프로세싱입니다. 자, 오디오를 처리해야 돼요. 컴퓨터에서 다루고 있는 이 다양한 오디오들이 있는데 과연 이 오디오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까요? 자, 오디오 처리에서 이 소리 자체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리가 제가 지금 목소리로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 소리 자체가 이 진동으로 인한 공기의 압축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엔 이 공기 중에 우리가 이 진동이 발생해서 그 진동이 하나의 소리라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목소리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 컴퓨터에 녹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그럼 마이크는 사실은 이 공기의 진동을 이게 어떠한 진동인지를 그렇게 입력 장치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오디오 처리에서 이 공기의 압축으로 소리가 생성이 되는데 거기에 압축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진동이 하고요. 진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공간이나 이런 매질을 전파해 나가는 현상이 바로 파동입니다. 파동. 그래서 우리가 웨이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나아가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또 오디오 처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파동, 이 웨이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 파동에서는요, 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위상 보시면은, 자, 여기 마우스로 이제 위상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 파동이, 이 간격이 조절이 되죠. 이게 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폭. 진폭은 얼만큼의 폭을 가지느냐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폭을, 그 다음 주파수를, 그 다음 위상을 바꾸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파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동이라는 그 표현 자체는요, 위상과 진폭, 그리고 주파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배워야 될 개념이 바로 샘플링입니다. 자, 샘플링인데요. 자, 샘플링은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데이터에서 우리가 일부 랜덤으로 혹은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샘플링으로 일부 정보만 가져오는 그런 방법인데, 자, 음성에서는요, 음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아날로그 정보를 잘게 쪼개서 이산적인 디지털 정보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이 무한히 쪼개져서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아날로그와 같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를 무한히 쪼갠다라는 건 그 양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크기로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한히 쪼개서 저장할 수는 없고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 아날로그 정보를 쪼개서 대표값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샘플링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오디오에서는요, 주로 사용할 때 이 시간을 기준으로 아날로그 정보를 쪼개는 타임 도메인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음성이 전달되는 것 자체가 어떤 순서가 있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달 기준 자체가 시간을 기준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형성이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엔 시간 기준으로 샘플링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샘플링 레이시 있고 샘플링 시오림이 있습니다. 샘플링 레이스는요, 결국엔 우리가 이 아날로그 정보를 얼마나 잘게 쪼갤지를 결정하는 어떤 비율입니다. 그래서 얼만큼을 내가 여기서 잘게 쪼개서 사용할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한 어떤 정보인데 그게 바로 샘플링 레이시입니다. 물론 이제 잘게 쪼갤수록 정보 손실은 줄어들겠죠.
대신에 데이터의 크기가 너무 증가해서 이게 샘플링이 안 하는 거랑 동일한 정도로 샘플링을 안 하면 이 아날로그 정보니까 아날로그 정보는 디지털로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샘플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샘플링을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이 아날로그의 원본 정보와 굉장히 유사한 퀄리티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잘게 쪼갠다는 것 자체가 데이터의 크기를 엄청나게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샘플링 레이시 최대 프리퀀시보다 2배 커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론인데요. 결국엔 우리가 이 프리퀀시가 있었잖아요. 그 프리퀀시의 최대보다 샘플링 레이시 2배는 커져야 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룰을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샘플링 자체가요. 인간의 청각 영역에 맞게 형성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과연 뭐냐?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삶에서 듣고 있었던 그런 다양한 오디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전화할 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근데 여러분들 그 차이 아시죠? 아니, 전화 통화로 받는 그 친구의 목소리와 내가 음악에서 듣는 가수의 목소리나 어떻게 보면 음질이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바로 샘플링의 차이입니다. 자, 보시면은 오디오 C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네, 오디오 CD는 44.1kHz, 즉 이 44.1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요. 44,100개의 샘플을 1초당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개수가 몇 개라고요? 1초당 쪼갠 샘플의 개수가 44,100개나 되는 거예요. 1초에 44,100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어떻죠? 굉장히 고음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양한 음악이나 뭐 굉장히 중요한 이 품질이 중요한 그런 오디오에 사용되는 이런 퀄리티는요. 44.1kHz의 어떤 퀄리티를 가집니다. 자, 그에 반해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이게 바로 이제 전화 통화와 같은 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샘플 방법은요. 샘플링이 8,000 샘플입니다. 1초당 8,000개. 그래서 8kHz인데요. 물론 이 8kHz도 음성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뭐 기본 정보를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이 바로 8kHz인데 여러분 1초에 8,000개의 샘플만 가진다. 어떻죠? 44,100개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전화나 이런 것도 이런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뭐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8kHz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샘플링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래서 샘플링 레이시, 그러니까 얼만큼 잘게 쪼갰냐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의 고품질의 이 음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음성 인식인데요. 음성 신호를 텍스트로 이제 자동으로 변환하는 것, 이게 바로 음성 인식입니다. 자, 음성 신호를 텍스트로 자동으로 변환한다. 이거는 Speech to Text, 즉 줄여서 STT라고 합니다. Speech to Text. 자, 그 반대도 있겠죠. Text to Speech. 자, 그 반대 역할을 하는데 결국에 음성 인식이라는 건 이 텍스트를 생산하는 주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음성을 입력으로 사용하고 그 음성에서 전 처리를 거치고 그 다음에 특징 피처 익스트랙션,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거기에 탐색 엔진을 가동을 시켜서요. 거기에 따라서 인식되는 결과가 뭔지 이제 헬로우라고 텍스트로 이렇게 아웃풋을 냈는데 결국엔 이 음성이 헬로라는 이 음성의 정보를 헬로라는 텍스트로 변환을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탐색 엔진에는요 가중 유한 상태 변환기, 이 안에는 음향 모델, 음성 DB를 사용하고 발음 사전도 사용하고 그다음 언어 모델, 텍스트 DB를 통한 언어 모델도 사용하고 그래서 이 탐색 엔진을 통해서 이런 이 스피치 투 텍스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과연 음성에서는 어떤 피처를 사용할까요?
자, 이때는 음성 신호를요, 프레임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프레임이 뭐냐면, 자, 이렇게 입력이 되는, 여러분들 무슨 녹음이나 이런 걸 해봤으면, 이런 어떤 주파수를 그리는 것처럼 이런 음성의 녹음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간을 나누는 것, 이 하나의 구간을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이 정해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특징 추출, 오디오에서는요, 이 프레임별로 일단은 피처를 익스트랙션 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 하나의 프레임에서 각각에서 여기에 MFCC라는 이런 데이터를 출출합니다. MFCC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는데요. 여기서 MFCC가 의미하는 건 어떤 걸까요? 자, MFCC는 M 매일, 그다음에 F frequency, 그다음에 kestrel, 그다음 coefficient입니다. 자, 이거는 그 coefficient, 즉 어떤 그 변환 과정을 거쳐서 이 추출이 되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이 각각의 프레임별로 그 프레임 단위로요, 이 프리퀀시가 존재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코에피시언트에 대한 트랜스폼을 거쳐서 생성이 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음성에서는요, 이 MFCC와 같은 이런 피처들로 존재하는 그런 데이터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스펙트로그램입니다. 자, 스펙트로그램은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음성 프레임들의 MFCC 데이터를요, 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스펙트로그램입니다. 그림과 같이 왼쪽에 이런 기존의 음성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시각적 표현으로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는 오른쪽과 같이 마치 우리 데이터 히트맵 데이터처럼 마냥 여기에 지금 여기에 샘플은 8000이네요. 8000이라는 샘플의 시간축으로 어떤 이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렇게 시각적으로 스펙트로그램이라는 시각 표현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용 어떤 오디오 녹음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이렇게 왼쪽처럼 볼 수도 있고 오른쪽처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구간에 어떠한 음성 정보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살짝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물론 이제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음성 인식 등을 적용할 때요, 이 MFCC 방법과 그리고 스펙트로그램과 같은 이런 시각적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음향 모델인데요. 이거는 어쿠스틱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대량의 학습용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요, 이 음소별로 특성 정보를 구성해 놓은 겁니다. 자, 음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연어 처리해서 살짝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음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이렇게 음소별로 이 특성 정보를 구성해 놓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쿠스틱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MFCC 분포를 이렇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MFCC에 대해서 히든 마코브 모델을 사용해서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출현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을 다 계산을 해서요, 여기 보면 이제 전이 확률, 그다음 출현 확률을 통해서 이런 상태 값이 계속 바뀌는 형태를 저장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이렇게 이제 음향 모델을 사용해서 통계적으로 이 HMM 같은 이런 모델을 사용해서요, 이런 음성 인식과 같은 음성 분류와 같은 작업들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랭귀지 모델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언어 모델인데, 언어 모델은 대규모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이전에 나타난 단어열 정보로부터 현재 단어가 나타날 확률을 계산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단어열부터 현재 단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즉, 이 언어 모델을 사용하면요, 음성 인식 단계에서는요, 이 탐색 엔진이 가장 적절한 단어열이 어떤 것인지 찾을 수 있도록 그 단어열의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랭귀지 모델이 있는데, I'm going to work. 자, 이렇게 I'm going to work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마스크 처리를 합니다. 즉, 이 사이에 마스크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뭐가 올 것인가를 했더니 I'm going to work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마스크된 부분을 알아맞추는 거는 이 수많은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학습이 된 모델이 여기 사이에 어떤 게 확률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여기에 된 마스크는 M이 나올 수 있겠고, 여기에는
to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아서 I'm going to work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언어 모델도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발음 사전입니다. pronunciation lexicon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단어별로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인 이 문자소와 음소로 대응시켜서 기록한 사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ay, speak, speech, 그 다음 talk, spell, tell 그럼 각각에 대해서 지금 한자 한자 어떤 식으로 이 단어가 대응이 되는지를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탐색 엔진인데요. 이 주어진 MFCC 벡터 배열이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단어나 또는 이제 문장을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뭐 음향 모델, 어쿠스틱, 그다음 랭귀지 모델, 그다음에 프로넌시 렉시콘 이 발음 사전 등을 좀 결합을 해서요 사용하는 그런 자료 구조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가중, 그 웨이티드 가중치가 들어간 이 가중치의 어떤 유한 상태 변환기 구조로 표현합니다. 자, 물론 이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태에서 어느 상태로 어떤 식으로 바뀌고 하는지가 이렇게 노드와 엣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가중치까지 값이 같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딥러닝 기반의 음성 인식입니다. 사실은 이 딥러닝 기반 전의 음성 인식은요, 뭐랄까요, 굉장히 성능이 안 좋고 음성 인식이 잘 동작하지 않았는데 이 딥러닝 기반으로 바뀌면서 이 높은 수준의 성능의 이런 음성 인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음성 인식 과정에 이제 특정 단계에서요, 이런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음성 스펙트로그램 우리가 가져온 이 입력에 대해서요. 그러면은 얘를 입력으로 그대로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웨이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원하는 피처로 정리가 된 정제가 된 어떤 스펙트로그램을 입력으로 받고 거기에 이제 딥러닝 신경망을 동작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쿠스틱 모델에서 이 HLM 각 노드들의 어떤 확률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확률 값도 여기에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딥러닝의 어떤 음성 인식 그리고 그전 방법들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딥러닝을 기반으로 이 신경망을 기반으로 이 음성 인식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었고 그리고 또 다양한 응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볼 텐데요. 자, 이거는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요. 그 English 그 영어에 대해서 영어 스피치에 대해서 lacking. He feels that something's 사용한 lacking. Thus, no 모델입니다. matter whether it's a blessing or a curse, he won't be able to ensure the other's safety. Among the people who took part in 네. that war, who can be excluded? There's no need to 이렇게 look forward 트레이닝 to this TV 데이터가 program. 뭔지 네, 보시면 어떻죠? 뭐 전혀 뭔가 제너레이션 하기가 제너레이션 된 결과가 좀 너무 정확하지 않죠. 이때는 그 모델이 단순한 RNN, LSTM 기반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네, 마치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하는 것처럼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보면 실시간으로 트레이닝 로스랑 여기 스펙트로그램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좀 넘길게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죠. 자, 어떠세요 이제? 네, 조금은 나아진 걸 알 수 있죠. 생성된 결과를 보니까 마치 이제 스피치 하는 것처럼 유사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Nine six three nine one 네, 이제 오리지널로 또 학습을 한 거고요. 98827 989 숫자죠. 숫자에 대해서. 6
네, 전체 프레이즈를 다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딥러닝 기반의 음성 어떤 뭐 방법들, 가장 기본적인 RNN, STM을 사용해서 그 제너레이션 하는 것, 음성 생성도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딥러닝 기반의 음성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갖은 노력들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이 음성 인식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딥러닝 기술들을 사용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입력으로 당연히 이 스펙트로그램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뭐 배치 정규화, 그다음 컨볼루션. 이 스펙트로그램 자체가 시각화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한마디로 이미지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그냥 CNN 컨볼루션 레이어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 뒤에 이 컨볼루션 층으로 얻어진 그런 다양한 스펙트로그램에 대한 피처들을 제기신경망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제기신경망은 뭐 GRU나 그리고 바이디렉셔널 RNN과 같은 걸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층, 그 다음에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이렇게 음성 인식을 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 네이버 클로바 스피치에 대해서 한번 영상 한번 볼 텐데요. 국세청이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받을 수 있겠죠? 절세 팁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액 기준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시행인 만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영수증을 챙겨 놓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어떠죠? 이제 부분만 살펴봤는데 지금 이 뉴스에서 나온 그 아나운서의 그 음성을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텍스트로 완벽하게 변환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까지 그래서 또박또박 그 음성 정보로 주어지기만 하면은 정확한 텍스트로 변환된 음성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에서 2018년도에 이제 구글 듀플렉스라는 그런 또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실까요? So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e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Mm-hmm.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12 p.m.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The closest we have to that is a 1:15.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e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a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what's her first name? The first name is Lisa.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Okay, great. Thanks. Great. Have a great day. Bye. 네, 잘 들으셨나요? 자, 여기에서 서로 이제 사실은 헤어 살롱에 그 예약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음성이 녹화가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전화 통화를 한 거죠. 이 전화 예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여기에서 누가 AI일까요? 네, 놀랍게도 이 기술은요. 사람이 전화 예약을 한 게 아니라 이 AI가 이 음성 실제 사람 목소리와 같은 그 음성을 통해서 예약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도 한번 들어볼게요. See how may I help you? Hi, I'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Wednesday the 7th. For 7 people? It's for 4 people. 4 people? When? Next Wednesday at 6 p.m.
Oh, actually, we live here for like upper like 5 people. For people, you can come. How long is the wait usually to be seated? For when tomorrow or weekday or? For next Wednesday, the 7th. Oh no, it's not too busy. You can come for 4 people. Okay. Oh, I gotcha. Thanks. Yep. Bye bye. 네, 이거는 이제 레스토랑을 이제 레스토랑에 전화해서 뭔가 물어보는. 근데 여기서 이제 남성 목소리로 이제 예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AI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018년도라서 이거는 이제 더 완성도가 높게 지금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전화 예약과 같은 이런 단순한 업무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AI가 직접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물론 예약만 AI가 하는 게 아니라 예약을 받는 것 자체, 즉 전화 업무 자체가 AI가 대체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자, 그 다음에 이 타코트론 2라는 이런 모델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과정까지 다양한 어떤 모델들이 있었고, 뭐 웨이브넷, 뭐 그리고 타코트론도 1이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Generating Human-like Speech from Text입니다. 자, 이게 생성 중에 텍스트로부터 우리가 정말 사람처럼 사람 목소리와 같은 음성을 생성하는 그런 딥러닝 기술인데요. 자,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텍스트 정보를 캐릭터 임베딩하고 그다음 3 convolutional 레이어를 거쳐서 여기에 bidirectional LSTM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 location sensitive attention, 이거는 지금 현재 위치를 이제 우리가 attention 메커니즘을 적용시켜서 어디 부분에 어떤 식의 단어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를 이제 매칭을 시켜줄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뒷부분은 뭐 2-layer FreeNet, 2 LSTM layers, 그다음 linear projection, 그다음 5개 convolution layer, postnet을 거친 다음에 우리 아까 살펴봤던 멜 스펙트로그램 이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멜 스펙트로그램을요 그대로 어떤 음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웨이브넷을 사용을 해서 이런 웨이브 폼으로 구성을 해서 실제 음성과 같은 아웃풋을 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멜 스펙트로그램 결과를, 이게 이제 이미지죠, 시각화 결과를 그대로 음성으로 만들어내는 게 가능한 거죠. 사실 이거는 기존에서도 이런 기록 자체를 멜 스펙트로그램 형태로 하고 그다음 그거를 음성으로 나타내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각각의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자, 음성 정보가요 이렇게 확대하면 이게 바로 하나의 샘플이에요, 이 동그라미가.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확대를 해야지만 알 수 있겠죠,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만큼 이제 고품질은 이 샘플의 뭐 개수가 훨씬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타코트론 2와 같은 이런 기술들이 이미 우리 현실 세계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소타 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응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I'm not a fan of flying. I hate it. Hate being on He might planes. say, In general, "My there's so many stripes are noises. You know what I mean? I won't flush the And I'd toilet say, on an "Oh, airplane it's because of the talking noise. Like it scares me. You go, you hit flush, then you turn around, nothing happens for 5 seconds. Then out of nowhere, boom! Boom! Oh my God! I just put a hole in the plane. The city I bus. jumped- 자, 지금 Stop. 보고 계시죠? It is 두 like a 사람이 little UN 동시에 meeting on wheels 이렇게 every 영상에서 time 얘기하고 you 있는데 get on it. 존, We all walk through 로리 the same door. We all 이 pay 두 the same 음성을 price. 정확하게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세퍼레이션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떤 기술이냐? 두 화자가 있을 때 한 화자의 내용이 뭔지 이렇게 세퍼레이션, 분리를 시키는 건데요. 자, 이 기술이 가능한 거는 자, 이렇게 오디오 비주얼 스피치 세퍼레이션 모델을 사용한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스피커가 한 명, 두 명까지밖에 없었는데 물론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 화자의 얼굴 정보를 같이 임베딩으로 넣어줍니다. 즉 우리가 기존 오디오에서 어떤 화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분리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 얼굴을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 얼굴은요 음성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근육의 움직임이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딥러닝 모델에서 그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식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세퍼레이션 하는데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합쳐져 있는 오디오가 분리된 형태의 오디오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텍스트 투 스피치인데 그냥 단순히 텍스트를 스피치로 나타내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이거는 보이스를 클로닝하는 기술입니다. 이 실시간으로 보이스를 클로닝해서요. 이 텍스트를요 말해주는 그 음성이 기존에는 AI 음성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다른 사람의 스타일을 학습한 다음에 그 스타일을 그대로 클로닝을 해서 어떤 텍스트든 간에 뭐 누군가의 목소리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지금 이렇게 제너레이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스타일을 합성하는 그런 기술, 기존의 음성을 어느 정도 녹음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녹음된 목소리의 음성에 대한 어떤 스타일을 피처를 학습하고 그거를 이제 뭐 사용해서 생성을 해내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하겠죠. 네, 이거는 뭐 기니까 좀 여기까지만 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이거는 음성뿐만 아니라 음성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제 이미지 기술을 좀 적용을 시켜서 사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기술은 립 리딩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입술의 움직임만으로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어떠한 음성인지를 이렇게 자막으로 만들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술의 움직임만 보고도요. 지금 자막을 맞춰내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100%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입술 움직임을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AI도 이거는 이제 노이즈를 번개 소리 노이즈를 이렇게 적용시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맞춰내는 건 결국엔 음성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입술 움직임만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응용 기술입니다. Materials make distinctive sounds when you hit and scratch them. These sounds can tell us how objects behave when we physically interact with them. 자, They can convey whether an 이거는 object is 이 hard or 막대기가 soft, 사물에 smooth or 닿을 rough, 때 rigid or 발생되는 deformed. 다양한 In 어떤 this work, we 소리가 consider the material 있잖아요. understanding 근데 그 task 소리에 of predicting 대해서 what sounds something will make when you hit. 마찬가지로 We give an algorithm a silent video 이 of someone 소리가 striking things with a drumstick. 그냥 We ask 음성 it to 정보 produce 없이 a plausible 주어졌을 때 soundtrack to go along with it. 여기에 무슨 To perform 소리가 this task 발생할 well, the 것이다라는 걸 algorithm has to 딥러닝을 recognize 통해서 the 예측을 materials 하는 that are being 겁니다. hit and the actions that are being performed. 예를 들어서 But we 나무 don't explicitly 막대기가 tell 어느 them about 사물에 these things. 닿을 때 그 Instead, it 사물과 has to learn 부딪히는 about them 소리가 by 어떤 recognizing the 소리일까를 patterns in the raw 예측을 하는 audiovisual 거죠. signal. Our algorithm takes a video sequence as input, and it predicts a corresponding sequence of sound features. After our network predicts sound 네, features, 마찬가지로 we synthesize a 이제 waveform by 다양한 matching 사물에 these 대한 features to a database 이런 of 데이터베이스가 impact 필요하고요. sounds, transferring the best 그다음 matches. 거기에 대해서 Here are some 짤막한 이런 soundtracks that our algorithm 씬 produced. 하나에 자, 지금 이게 예측한 소리예요. 지금 이게 실제 이런 소리가 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해서 To 소리를 낸 help 겁니다. understand what our model's doing, we can look at the video clips in our database that it's transferring audio from. These are the audio clips whose sound feature 네, 이런 소리가 날 것이다라는 거를 Instead of 예측을 한 synthesizing 거죠. a waveform by transferring sounds from a database and information, get confused when the motion of the drumstick resembles a hit, but it does not actually strike a surface. 이렇게 We conducted a human study where we asked people to distinguish real 네, impact. 이런 어떤 연구들도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음악을 생성하는 거를 이 AI가 수행하는 결과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방법으로 음악을 생성한 건데요. 구글의 마젠타 회사에서 수행을 한 결과입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이 작곡한 곡 자체를요, 이 다양한 뮤지션들이 녹음하는데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뮤지션이
이렇게 자기 악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마젠타가 작곡한 그 곡을 그대로 이 음악을 완성시켜 주는 거죠. 여러 연주를 겸해서요. 네, 완성도가 높죠. 자, 그 다음에는 소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음악을 생성을 하는데요. 자, 근데 잘 들어보시면 네, 어떻죠? 물론 이제 곡 자체는 사람이 불렀는데 이 작곡하는 과정에서요. 그냥 단순히 작곡을 그냥 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스타일을 결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비틀즈 스타일을 구성을 해서 비틀즈 스타일을 입힌 그런 곡이 완성이 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자, 이거는 보시면은 그 트랜슬레이션, 뮤직을 트랜슬레이션하는 그런 딥러닝 기술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성된 걸 보면은 바흐의 오르간, 그 다음에 베토벤의 피아노, 자, 이런 연주들 결과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자, 이거 오리지널이고, 이제 베토벤 피아노 버전, 네, 생성된 거, 모차르트 심포니, 이제 베토벤의 피아노.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 같은 이런 유명한 이런 음악가들이 있는데 그 음악가들이 그 역사적으로 이제 유명한 어떤 다양한 뮤직들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베토벤 스타일을 이제 모차르트 곡에, 그리고 모차르트의 스타일을 바흐 곡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베토벤이 연주하지 않았던, 베토벤이 만들지 않았던 그런 곡을 베토벤 스타일대로 하면 어떨까, 모차르트 스타일대로 하면 어떨까라는 거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지금 현재 소리가 베이스 소리죠. 이것도 이제 마젠타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자, 베이스 소리를 이용해서 그대로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면요. 자, 베이스 연주에 맞는 드럼을 입혀줍니다. 자, 베이스는 드럼이랑 항상 같이 가야죠. 근데 베이스 소리에 드럼 소리가 그대로 잘 맞춰서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뭐 밴드 연주에서 뭐 하나가 빠져도 이런 식으로 그 베이스를 기준으로 베이스 데이터를 인풋으로 사용해서 드럼이라는 소리를 아웃풋으로 내놓는 게 가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아마존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이런 생성을 위한 기술들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자, 보시면 자,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피아노 연주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피아노 연주만 가지고요. 이 딥 컴포저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딥러닝 모델이죠. 딥 컴포저를 통해서 나머지 이 밴드들에 필요한 이 연주 그 악기들이 연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죠. 그러니까 이제 키보드 곡만 이제 인풋으로 사용해서 나머지 악기들이 이 연주의 어떤 부분들을 완성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세미컨덕터라고 해서요. 자, 우리 또 중요한 게 G를 하잖아요. 자, 사람의 몸짓을 보고 그 정보를 그대로 지휘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재미난 아이디어의 그런 결과입니다. 네, 사람의 어떤 그 지휘 모습을 그대로 포즈를 디텍션해서요. 그 포즈에 따라서 이 지휘의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자, 그리고 이 AI를 통해서 음악을 작곡하는 게 이제 이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I 바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서 실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딥러닝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AI가 만든 거예요. 그냥 어떤 스타일의 정보만 주고요. 어떤 스타일, 어떤 음악을 만들어낼지 정보만 주고 생성을 한 결과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고 보겠습니다. 좀 뒤에만 좀 들어볼까, 후반부? 자, 어떠죠? 굉장히 웅장하고 그리고 마치 이 영화에 그 어떤 사용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배경음악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주제곡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작품이 나왔죠. 그게 이제 딥러닝만으로 이렇게 탄생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기술인데요. Play me a funky bass. 이건 이제 믹스랩이라고 하는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구글의 AI 이 스피커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우리 음악을 작업하려면 이제 믹싱 작업을 하잖아요. 그 어떤 다양한 음악들을 올리고 믹스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Add a beat. Language is pretty complex. People can say the same thing in so many different ways. You might say, play me a funky bass, or play me a funky bass line, or give me a funky bass line, and so on. That's why we used Dialogflow with Actions on Google. Dialogflow is cool because it doesn't require you to write code. You just train it with a few examples of the kinds of sentences you might expect people to say, and it uses machine learning to figure out the rest. You can ask Mixlab for a lot of things: a classical guitar, a metal guitar, dubstep bass, or even a didgeridoo. You can do some cool things like saying, slow it way down. You can find some of the Easter eggs we've thrown in.
Give me some cowbell. 빠르기도 조절할 수 있고 카우 Hey, Google. 효과음도 Add a cow mooing. Or let Mixlab surprise you by cooking up something right on the spot. Play me something. This is just an experiment. It's one example of the fun, voice-based experiences that coders can create using Dialogflow and Actions on Google. You can try it on your Google Home by saying, "Hey Google, talk to Mixlab." Welcome to MixLab. How do you want to kick it off? You can also try it right in your web browser. And you can fork our open source code on GitHub to get up and running with your own voice experiment. Check out Mixlab by visiting g.co/mixlab. 재미난 We hope you enjoy jamming out. 기술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음성을 사용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oogle has very good general speech recognition, but if you do not sound as most of people, it will not understand you. No one's ever collected large data sets of people whose speech is hard for others to understand. People who have multiple sclerosis, for GF, who had stroke, who stutter. They're not used in training the speech recognition models. I mean, the game is to record things. What's the temperature today? And then have it recognize things that you say that aren't in the training set. Dimitri recorded 15,000 phrases. It wasn't obvious that this was going to work. He just sat there and he kept recording. We need to make all voice interactive devices be able to understand any person who speaks to them. You can see that it's possible to make a speech recognizer to work for Dimitri. It should be possible to make it work for many people, even people who can't speak because they've lost the ability to speak. The work that Shanxing has done on, 네, voice 기존에 utterances 이 from 음성인식 sounds 기술이 alone, you can 사실은 communicate. 그냥 좀 정상적인 그런 정상인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장애를 가진 우리 장애인들의 대상으로 이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딥러닝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음성 인식 자체도 이 음성을 제대로 발화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음성률이 낮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얼굴 움직임, 근육의 움직임만으로 어떤 뭐 액션을 취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다 AI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말을 못하는 분들은 이제 눈동자 아이 트래킹이나 이 음성 말 자체가 혹은 후두를 절제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음성을 낼 수가 없는데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시켜서 뭔가 AI 기술을 통해서 뭔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다양한 음성 인식 오디오 음성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개념은 어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디오의 어떤 피처를 어떻게 익스트랙션 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그 기술들을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그 비약적으로 성능이 향상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음성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